미국하고 소련이 냉전을 했잖아요. 우주에서 싸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빗대어가지고 나쁜 애들은 검정색의 무슨 가죽옷 같은 거 머리에 박재기 같은 그 헬멧 쓰고 나치 독일과 소련의 이미지를 갖다 합쳐가지고 만드는 그게 나쁜 놈 이런 뜻이에요. 백몇십 년 동안 왔던 우주전쟁 스토리를 갖다가 정면으로 공격하고 정면으로 문제 제기를 한 작품이라고 봐요. 외계인은 나쁜 놈들이다. 외계인은 우리를 침공한다라고 하는 적당한 면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외계인도 사람과 교감할 수 있고 우리하고 공존할 수 있고 좋은 존재일 수 있다라고 하는 최초의 이야기. 저는 이건 굉장히 혁명적이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국제시사문예지 파도의 김동기 편집장입니다. 여러분들 E.T라는 영화 아시죠? E.T라는 영화가 미국에서는 1982년도에 개봉이 됐고 그리고 한국은 2년 뒤인 1984년도에 개봉된 작품이에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하늘 그 위에 있고 뒤에는 달이 있고 말이에요. 그 다음 자전거를 타는데 앞에 보면은 보자기가 이렇게 무슨 싼 그 E.T를 갖다가 앞에 싣고 가는 자전거 타고 날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E.T의 국제정치학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영어로는 마르션 그러는데 화성인들이 침공하는 그런 그림들 많잖아요. 화성인 그러면 보통 그림이 문어 같기도 하고 오징어 같기도 하잖아요. 뭐 그런 아이디어들. 그 다음에 외계인은 침공을 하고 지구인들이 맞서 싸우는 것들. 이런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바로 H.G. 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H.G. 웰스가 1898년도에 쓴 작품이 한국어로는 우주전쟁, 영어로는 War of the Worlds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수많은 공상과학, 그런 SF에 관련된 거는 이 사람 머리에서 다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계 최초로 타임머신 관련된 소설을 쓴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 두 번째는 Invisible Man이라고 해가지고 궁대 풀면은 안 보이는 투명인간 있잖아요. 그 투명인간 소설을 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수많은 공상과학 소설, 그 영화 이런 것들은 이 사람 머리에서 맨 처음 시작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은 그 당시 시대가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로서 이 제국주의 앞장서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계속 전쟁을 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머릿속에는 전쟁이 머리 박혀 있어가지고 결국은 지구와 화성 간의 전쟁이 나는 것도 결국은 국가와 국가 간의 이 지구 내에서의 전쟁을 갖다가 빗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본이 전쟁 끝나고 전후 때 그 우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주 전함 V호 이랬어요. 근데 그 사실은 일본 말로는 우주 전함 야마토예요. 야마토라고 하는 일본이 가장 좋아하는 2차 세계대전 때 굉장히 큰 전함이 있었잖아요. 그 야마토 이야기를 하면은 전후 일본은 평화를 하기로 했잖아요. 평화 헌법이 있는데 거기서 야마토 이야기하면 완전 구급하러 몰리니까 그러다가 우주로 날리는 거예요. 우주에서 우주인들과 싸운다. 이렇게 하면은 용서가 되니까.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야마토고. 우주전함 야마토, 우주전함 V호 이런 거는 사실은 2차 세계대전에 대한 향수를 갖다가 그 평화헌법 체계 안에서 좀 평화롭게 보이려고 외계인과 싸우게 만드는 거고.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맨날 나오는 게 일본 만화 보면은 지구방위대예요. 그래서 무슨 마치 UN 밑에 지구방위대가 있는 것처럼 나오는데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지구방위대 3과 7팀 이런 식은 일본식 명명법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결국 일본 관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마치 전쟁을 하고 싶은데 전쟁 이야기 너무 많이 하면은 평화헌법에서 제재를 받을 거 하고 욕을 먹을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 아예 외계인들 나쁜 놈이라고 치고 외계인들하고 맞서 싸우자. 이렇게 해서 온통 다 그 수십 년 동안 로봇 만화 만들고 전쟁하는 만화를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의 우주 전쟁 이야기, 그런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는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 체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만들었던 일본 사람들의 전쟁하고 싶은 욕구를 갖다 분출시키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게 영향을 미친 게 H.G. 웰스의 우주전쟁, 그 다음에 일본식 그런 우주전쟁, 이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에서 합쳐서 나온 게 바로 이제 미국의 스타워즈죠. 그럼 스타워즈는 왜 만들어졌고 왜 인기가 있었느냐? 그 당시에 미국하고 소련이 냉전을 했잖아요. 우주에서 싸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소 간의 냉전 체제에서 우주를 둘러싼 그 전투하고 하는 그걸 갖다가 결국은 또 빗대어가지고 직접 말하기 뭐 하니까 결국은 우주에서 공화국군이라고 해야 되나? 좋은 군. 좋은 사람들이니까 인물도 좋고 옷도 흰색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쁜 애들은 검정색의 무슨 가죽옷 같은 거 머리에 박재기 같은 그 헬멧 쓰고 목소리도 이상한 목소리 내고 하는 그런 애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모자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은 독일 나치를 좀 연상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쪽에 제국군이라고 부르는 그 검정옷색의 나쁜 이 다크한 친구들은 나치 독일과 소련의 이미지를 갖다 합쳐가지고 만드는 그게 나쁜 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E.T라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혁명적인 백몇십 년 동안 왔던 우주전쟁 스토리를 갖다가 딱 끊어버린 정면으로 공격하고 정면으로 문제 제기를 한 작품이라고 봐요. E.T에서 가장 감동적인 건 뭐냐면은 나중에 보면은 이 장면 있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대고 하면은 서로 뭔가 교감을 하잖아요. 지구인과 그 외계인이 에일리언이잖아요. 에일리언이라는 말 자체가 외계인이라는 뜻도 되지만 외국인도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지금까지 H.G. 웰스 일본 애니메이션 스타워즈로 내려오는 외계인은 나쁜 놈들이다. 외계인은 우리를 침공한다라고 하는 적당한 면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외계인도 사람과 교감할 수 있고 우리하고 공존할 수 있고 좋은 존재일 수 있다라고 하는 최초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저는 이건 굉장히 혁명적이라고 생각해요. 스티븐 스필버그,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의 뭐 천재적인 영화 감독이죠. 근데 이 사람이 왜 1982년도에 이런 작품을 냈느냐? 그거는 배경이 저는 있다고 봐요. 미국하고 소련은 기본적으로 냉전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1970년대에 냉전이 좀 풀려요. 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미국도 소련도 SLBM, 잠수함에서 숨겨놓고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 그 기술이 만들어졌어요. 잠수함에 핵탄도 미사일을 갖다가 숨겨놨다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선제 공격하면은 반드시 보복을 당해서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미국을 선제 공격해도 소련이 죽게 돼 있고요. 미국이 소련을 선제 공격해도 미국도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공멸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 그러면 안 되겠다. 공멸하지 않도록 우리 손을 잡자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약간 이른바 데타홍트라는 걸 해요. 데타홍트라는 걸 하는데 이 데타홍트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얼었던 얼음이 녹는다. 그래가지고 해빙이랍니다. 그래서 미소 해빙기가 70년대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냉전이 조금씩 와해되었는데 1979년도 바로 그 해 겨울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합니다. 침공을 하고 나서 미소 간의 냉전이 다시 격화가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신냉전이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리버럴한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이제 지미 카터예요. 바로 지미 카터가 미국하고 소련하고 잘 지내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리버럴하게 가고 있는데 이 아프가니스탄 침공이 딱 터지고 나니까 미국 분위기도 완전히 돌아서요. 재선 실패하죠. 그리고 나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을 합니다. 근데 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들고 나온 게 뭐냐? 그게 바로 SDI,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한국말로 하면은 전략 방어 구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렵고 그 당시에 유행했던 표현은 뭔가 하면은 로널드 레이건의 스타워즈라고 그러는 거예요. 스타워즈는 뭐냐? 우주에 인공위성이든지 이런 데다가 아니면 무슨 우주 뭐 정거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우주에다 잔뜩 기지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소련이 핵미사일을 쏘면은 핵미사일을 갖다 우주에서 레이저 광선포라든지 미사일을 쏴가지고 우주에서 격파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주전쟁이에요. 그래서 우주전쟁을 갖다가 하자 해가지고 그때 뭐 군비를 엄청나게 많이 들이고 있는 그런 와중에 우주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전쟁하는 곳이라는 이미지를 갖다가 공화당 정권을 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스티븐 스필버그 아니다. 우주는 굉장히 평화로운 곳일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걸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이 제가 봤을 때는 매우 중요하고 정치 철학적으로 저는 중요한 작품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정치 공동체, 나라를 운영하는 방식이 정말 크게 나눈다면, 두 개를 나눈다면은 하나는 국가라는 거예요. 국가. 여러분들 나라 국자 보시면은 네모쳐 있죠? 근데 그 안에 보면은 뭐가 복잡하게 막 들어있잖아요. 그게 나라국인데 이 네모는 캐슬입니다. 성의 성곽이에요. 성곽. 성곽 안에 무사가 무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핵심, 스테이트의 핵심은 바운더리예요. 네모가 중요해요. 성이 중요해요. 이 성을 중심으로 아니면 국가를 중심으로 영토를 중심으로 안과 밖이 구분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정치 철학자 중에 하나 칼 슈미트는 그냥 현실주의 정치학자예요. 이 칼 슈미트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가 하면은 정치의 핵심은 나누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와 친구를 나누는 게 정치의 가장 중요한 거다 그랬어요. 칼 슈미트 같은 식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단결하는 이유는 간단하다는 거예요. 바깥에 외부의 적과 싸우기 위해서. 외부의 적과 싸우려면 내부를 좀 단결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평소에. 내부적인 정의, 이 정의는 외부의 적을 전제로 한다는 말을 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무슨 말이 되는가 하면은 좋은 국가, 내부를 단결시킬 수 있는, 내부의 정의를 이룰 수 있는 좋은 국가는 반드시 외부의 적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를 좋아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예전에 독립하고 나서는 공격할 게 제일 없을 테니까 그때는 무조건 북한 때리기 했겠죠, 우리는. 북한을 나쁘다는 걸 갖다가 아마 굉장히 조금 더 과장을 많이 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부를 단결시키기 위해서. 또 아니면 하는가 뭔가 하면은 우리를 식민지화 시켰던 일본 놈 나쁜 놈 이런 거. 아니면 중국 놈 나쁜 놈 이런 식으로 외부를 갖다가 굉장히 미워하면서 내부를 단결시키는 게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고전적인 국가 만들기, 국가 운영의 방식이에요. 칼 슈미트식 정치라는 건데 바로 우적을 구분해서 외적을 미워하면서 내부를 단결시킨다. 그거 잘한 나라 중에 하나 또 일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다른 방식이 있어요. 우적을 구분하지 않고 국경을 만들지도 않고 안과 밖을 만들지도 않고 세상을 단결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요령이 있어요. 제국에 대한 얘기예요. 제국주의 아닙니다. 제국주의라는 거는 국가가 힘으로 팽창하는 거고 제국이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이 그 정치 체제로 몰려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한국 사람들 축구 좋아하지도 않으면서도 한일전 한다면 보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일본 놈 싫으니까라고 하면서 보는 거예요. 축구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레알 마드리아드 뭐 바르셀로나 경기라든지 아니면 영국 EPL 보는 거는 축구 자체가 아름답고 좋아서 보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정치 체제가 그 자체가 좋아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 갖다가 제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게 아니고 남이 싫어가지고 싫으니까 우리끼리 단결하자 해가지고 좋아하는 것 갖다가 우리가 국가라고 그래요. 이 두 개는 정치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 동양에서는 보통 맹자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엠파이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적을 구분하지 않고, 그리고 정치를 갖다가 너무 미움에 기반한 정치를 하지 말자. 누굴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결해야겠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끼리 좋아서 뭉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자고 하는 그런 정치의 지혜 내지 테크닉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은 완전히 다르고요. 버트란드 라셀이라고 여러분들 혹시 아실 거예요, 아마. 옛날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죠. 철학자고 평화주의자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였는데 북경대학교 초빙을 받아가지고 1920년도 10월부터 1921년도 7월까지 북경대에서 강의를 해요. 그래서 중국에 체류를 해요. 체류하면서 이 사람이 중국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The Problem of China, 중국의 문제라는 굉장히 좋은 책을 썼어요. 유럽이 막 제국주의 전쟁하면서 1차 세계대전 겪었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서 죽었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유럽에 살아보니까 유럽이 그 제국주의 할 때 이른바 빅토리아 시대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금욕적이에요.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갖다가 즐기질 않아요. 돈 많이 벌겠다, 아니면 영토를 많이 따겠다. 허망한 이야기죠. 사실은 오늘 즐겁게 살고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철저하게 금욕주의로 가는데 대신 우리의 대영 제국의 영광을 위하여, 그다음에 우리 기업의 팽창을 위하여 뭐 그런 허망한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전쟁 나가지고 다 몰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중국에 가서 딱 보고 나니까 중국이란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라는 거예요. 야, 중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문화가 풍부하고 일상생활을 이렇게 즐기는 평화의 기술이 발달했는가?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이 기술 고스란히 유지하고 이 망가진, 이 타락한 유럽을 갖다가 좀 바꿔달라. 중국인들이 제발 바꿔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중화제국을 하면서, 제국이라는 거는 전쟁하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평화로운 조직이에요. 바깥에 외부에 없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런 거 기술을 많이 발달시켜 왔다. 그런데 버트란드 러셀이 마지막 그 장에 걱정스러운 말을 하나 해요. 그 걱정이 뭔가면은 일본 애들이 유럽식 제국주의를 배워가지고 금욕주의 하면서 당신들을 막 괴롭히고 지금 그러는데 침공할 거다. 그리고 영국이라든 다른 나라도 당신들을 갖다 침공하면서 당신들이 혹시라도 그 유럽인들, 일본인들하고 싸우면서 그 친구들을 닮아가면 어쩔까라는 그런 걱정이 있다. 나쁜 놈들, 유럽과 일본 친구들은 흉악한 친구들하고 싸우면서 당신들의 좋은 전통을 버리고 그 친구들을 닮아가가지고 제국이 아닌 우적을 구분하고 남을 미워하는 그런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런 시스템의 국가를 만들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 그게 마지막 거예요. 지금도 중국 보면은 내셔널리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보면은 한국 되게 미워한다는 얘기 듣고 일본 미워한다는 얘기 듣는 거 보면은 중국도 혹시 중국이란 제국이 국가 체제하고 싸우는 와중에 중국도 거대한 14억의 그냥 국가가 돼버린 게 아닌가. 우려한 예상대로 중국이 그냥 하나의 평범한 국가, 평화의 기술보다는 전쟁하는 기술에 더 힘을 기울이는 그런 국가가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스티븐 스필버그는 그러면 안 된다. 미국도 소련하고 쌈박질을 하는 나라를 만드는데 그러지 말자. 미국은 원래 하듯이 우적을 구분하지 않고 수많은 이민자들, 수많은 외부인들이 들어온 걸 갖다 포용해가는 그런 나라를 계속 만들어주면 좋겠다. 바로 그 ET에서 말하는, 생긴 건 이상하지만 그 ET가 바로 말하자면은 이민자인 거죠. 외부에서 왔는데 나랑 문화가 다르고 생긴 게 다르니 나쁜 놈 아니야, 이렇게 아니고 그 이민자도 친해놓으면 사실은 좋은 사람이다, 좋은 존재다, 이러면서 둘이가 이렇게 손을 하면서 찡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스티븐 스필버그가 영화라는 걸 통해서 만든 바로 정치 체제에 대한, 정치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그 미국 국민들한테 던진 거라고 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는 또 다른 이야기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